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1월 넷째 주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하면서 굵직한 시장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우리 시장 오늘도 뚜렷한 방향성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유가, 금리, 전쟁 등 대외 변수가 안정되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양시장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0.73% 하락하면서 2,500선이 무너진 채 장을 마쳤고요. 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0.12% 약보합권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200, 코스피 150 등 대표지수 전기 변경을 실시합니다. 코스피 200은 7종목, 코스닥 150은 17종목이 교체되고요. 이 같은 변경 사항은 다음 달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주 내내 강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과대 낙폭이 있었던 섹터 가운데서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체력 보충을 하는 한 주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주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11월 한 달 동안 가져와 주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시죠? 그 성적 상승률 탑5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원익 IPS인데요. 최고가 기준 7.6% 오르면서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인 로보티즈 8% 넘게 오르면서 4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 솔트룩스 매수가 28,200원 기준 8% 넘게 오르면서 3위에 안착했습니다. 이어서 11월 13일에 언급해 주신 우양 최고가 기준 14.29% 오르면서 2위에 올랐고요. 대망의 마지막 1위는 동문 아나텍인데요. 최근 AI 기반 혈당 예측 시스템 특허를 취득했죠. 16% 넘게 오르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장 이번 주 내내 강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개걸음 장세 보이면서 방향성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주 대비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다음 주 대비 전략은 이번 주 주말에 세우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정치 테마주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 종목들 중에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덕성이라는 종목인데 오늘도 꽤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조금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내는가 싶었지만 거기서도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면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오늘 올라갔었던 송전 관련주들이 있었죠. 재룡산업이나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찍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4,165원을 넘는 종가가 꼭 나와 주어야만 하고요.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2,620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반도체 관련주들도 꽤 큰 폭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삼성전자만 먼저 보시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탈을 했습니다.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되는 것은 72,200원이었었는데 왜 이탈을 했는지 업종 차트를 보니 지수 자체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2,502.37포인트를 코스피가 이탈하면서 음봉으로 전환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코스닥은 847.37포인트를 넘어가기 이전까지는 시장 자체가 코스피를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미국이 휴장을 하는 바람에 따라갈 수 있는 형이 갑자기 시장에서 사라진 움직임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시장 전략은 미리 세워보시는 것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결국엔 의료 AI, 제약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까지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화두거리로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종목입니다. 유전자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유전자 가위가 있었죠. 유전자 가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셔야만 할 겁니다. 왜? 첫 번째 파동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툴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직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해석이 기반이 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툴젠을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툴젠은 아직까지 오늘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란색 저항선을 오히려 갭을 띄우면서 양봉으로 넘겨놨습니다.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은 61,800원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에도 61,800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온다면 충분히 진입 가능한 자리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툴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상승이 첫 번째 상승 파동입니다. 올라가줘야 하는 첫 번째 기반의 저항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전고점을 돌파해 주면서 나오는 추세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멘텀인데 모멘텀은 유전자 가위 관련된 종목이었었고 툴젠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다만 유전자 가위에 대한 내용이 점점 더 화두가 되면서부터 나도 유전자 가위 관련주인데라고 나온 종목들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대장은 툴젠이라는 거 그리고 의료 AI의 대장은 뷰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뷰노는 아직까지도 상승 탄력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붙긴 했으나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더 남아있다라고 해석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페24입니다. 이 종목을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지주사와 그리고 홀딩스처럼 위험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광고 관련된 회사였었죠. 그리고 전자결제와 관련된 회사였습니다. 뭐 다날도 있고요, 뭐 KG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은 PG사라고 합니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데 PG사들을 주요 매출 거래처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등과 같이 매출처들은 단단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됐었던 것은 당기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됐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환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줄어들었다라는 게 악재라면 악재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지만 카페24가 새로 런칭한 사업은 유튜브에서 홈쇼핑처럼 광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인플루언서들과 유명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매출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솔루션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지금부터는 카페24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매출을 만들어내는지 이것을 모두 다 함께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포착했을 때와 포착한 이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을 때의 날짜의 가격을 보여드릴 텐데 11월 17일에 토르기법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가는 14,820원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건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가격은 15,400원이었고요. 종가 대비 수익률은 제가 자료를 조사할 당시에는 15% 정도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자, 정확하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차트와 그리고 토르 기법 중에 어떤 기법으로 포착이 됐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11월 17일 날 포착이 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색상으로는 녹색 색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법의 종목인데 성과 검증을 눌렀을 때 우측에 카페24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눌러보면 말이죠. 동일하게 잡혔던 날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을 때는 20일이죠. 하지만 보여드린 이전에 기법으로 포착했더라면 오늘까지 20.51%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방송에 나와서 설명드렸을 때 기준으로는 15.97%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것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법이 포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 종가가 17,850원에 한 틱 올라간 17,860원으로 종가를 형성하면서 토르 기법으로는 한번 재차 포착되진 않았다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올라갈 자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상승 파동이 나왔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18,460원인데 선을 긋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60원을 넘어가는 상승 둔턱이 나와 주어야 지금부터 카페24가 2차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면 첫 번째 상승 둔턱이 나왔습니다. 저점은 높아져 있죠. 그 상황에서 두 번째 상승 둔턱이 나와줄 때 저점이 또 높아진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카페24는 당분간 한동안 우리 눈에 띄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3파라는 이유 때문인데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지만 엘리어트 파동도 그렇고 다른 파동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3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붙는 것은 좋으나 그 지속성이 결국엔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고 첫 번째 시장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부각을 받고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 행보를 받게 됩니다. 이때는 그렇게 큰 뉴스가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조정 행보를 끝난 이후에 주가가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면 그때부터 한 번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되는 기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시장에서 뉴스가 이미 나왔고 그 뉴스가 나온 기간이 조금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기보다는 왠지 언저리 부근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2만 원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이 차트 모양 하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단박에 아실 겁니다. 에코프로. 이건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왜 에코프로를 알고 가셔야 되냐면 153만 9천 원을 찍었을 때 캔들의 모양과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에서 나오는 윗꼬리가 긴,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가 긴 음봉의 모양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추세가 형성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에코프로를 보시면 말이죠. 이때죠. 어땠습니까?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 주가가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품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바닥이 잡히질 못한 겁니다. 하지만 거품이 끼지 않은 일반적인 종목들은 고점을 만들어내고 조정 횡보 구간을 거쳐서 다시 넘어가면서 파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만들어졌을 때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차트를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첫 번째 고점이 만들어졌을 때가 바로 1차 상승 파동입니다. 1차 상승 파동. 종목의 내용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차트가 움직이는 자리는 이미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주체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올려야지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과 기관들의 눈에 띄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주가의 상승분을 만들어내면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었던 그 화백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상승 파동의 자리를 18,460원으로 잡아놨는데 아직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 부딪혔었던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8,380원이죠. 고작 8틱만 올라갔으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됐을 텐데 넘어가지 못했고 오늘 음봉이 나왔었습니다. 갭이 조금 빠지면서 음봉이 나왔는데 결국엔 양봉으로 전환시키면서 거래량까지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건 갭 띄우기입니다. 18,460원 위로 갭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양봉으로 종가를 마감해 준다면 지속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등과 마찬가지로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온다면 그 자리가 2차 상승 파동의 고점이 된다. 그렇다면 2차 상승 파동의 고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겠죠.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미 윗꼬리를 달면서 해당 가격 구간에서 고점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다음에 상승 파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고점 기준으로 큰 폭의 상승은 보여주지 못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형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졌을 때 지지가 되는 가격 구간이 우리 육안에 보이실 거예요. 파란색 저항선이 될지 아니면 토르기법의 지지선이 될지 아니면 그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추세를 긋는 그 선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에서 이동평균선과 함께 보실 때 지지가 되는 자리라면 3차 상승 파동을 기대하시고 그때부터 분할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분할 매수를 어디까지 진행을 하느냐? 보통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종목들은 20분할이 제일 좋습니다. 20분할해서 내가 만약 얼만큼 있다면 100만 원이 있다면 5만 원씩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언제마다 매수를 하느냐? 양봉 때가 아닙니다. 음봉이 나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매수하시면 마지막 3차 파동에서는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덕성도 마찬가지,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도 마찬가지. 이번이 2차 파동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차 파동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일지 모르겠으나 저점이 잡혀지는 가격 구간이 생긴다면 물론 덕성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로 인해서 차트가 무너졌죠. 어떤 식으로 무너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 정도 가격 구간으로 봤을 때 물론 1차 상승 파동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초전도체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주가가 흐르다가 갑작스럽게 정치 테마라는 이유로 올라갔었는데 정치 테마주들이 올라갔었던 건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까지였습니다. 그때까지 올라갔었던 것이 진정한 정치 테마주들이었었고 그 외에 후속 주자로 올라가고 있는 정치 테마주들은 세력들의 장난과 농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고요. 하지만 아직 10,000원은 돌파했지만 위에 있는 11,650원이라는 저항선, 과거 시점의 저항선입니다. 자, 과거 시점으로 차트를 조금만 더 돌려서 보죠. 과거 시점의 저항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저항의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도 시세가 나온다면 11,650원에서는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거의 모든 종목이 다 비슷합니다. 정치 테마 주던, 제약 바이오 주던, 반도체 관련 주던, 의료 AI건 뭐든지 상관없이 종목들이 움직일 때에는 차트의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을 모두 다 받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런 점 유념하셔서 매매에 적용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저의 선물, 첫 번째 선물 받아보시고 넘어오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장에서 짚어봐야 할 핵심 포인트 짚어봤고요. 카페24는 종가 대비 16% 가까운 수익을 나타냈고요. 또 2차 상승이 가능한데 2만 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차트에 오색선 그려서 이런 기법을 파악하는 방법, 이 수식이 필요한데요. 이 수식 받으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갖다 대 보시겠어요? 그러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다음 주 대응 전략도 얻어보시고 또 이런 종목들의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리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PCL입니다. PCL도 좀 많이 생소하시죠? 하지만 유전자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툴젠과 마찬가지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의료기기 관련주로 알려져 있었죠. 11월 8일에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었고 11월 10일에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최근 유전자 치료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관심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MQ렉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MQ렉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렇다면 언제 흑자로 전환될 것이냐라는 건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 수 없겠지만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입한 자리가 어디냐? 11월 8일의 종가는 2,8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11월 10일 종가 2,845원에서 진입을 했죠. 종가 대비 수익률은 37%가량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상승을 보여줬었던 이유는 유전자 가위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직 한 발 남았죠?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에코프로와 카페24와 마찬가지로 갭을 띄우고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온다면 그 자리를 돌파할 때는 수급이 붙는다. 그래서 4,725원을 조만간 넘어갈 텐데 넘어갈 때 얼만큼 수급이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하면 그뿐이고요.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속성을 바라볼 수도 있는 자리가 바로 4,725원입니다. 하지만 신규 투자의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 데이 트레이더들은 4,725원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 4,725원까지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4,730원을 넘어가는 순간 수급이 엄청나게 붙으면서 한 번에 4,800원까지 4,900원 그리고 라운드 피기엔 5,000원의 저항선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PCL도 마찬가지로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게 맞을 텐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11월 10일을 기준으로 한번 같이 PCL 차트를 보겠습니다. PCL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상승 추세로 출발하기 위해서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이 가격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5,300원도 마찬가지로 넘어가야 하는데 5,310원으로 잡아놓겠습니다. 5,310원도 넘어가야 하고요. 자, 잘못 그려졌습니다. 5,310원도 넘어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 더 넘어가야 될 자리가 방금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4,725원까지. 그러면 이렇게 차트에 선을 그어놨을 때 우리가 해당 종목을 바라본다면 왜 5,310원이냐?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한번 반짝 반등이 나왔었던 가격이 어디입니까? 이 구간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도 윗꼬리가 긴 음봉이 이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내려오다가 저점까지 경신을 했는데 저점을 경신한 기간이 이제 3개월 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올라가는 건 상승 파동이라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4,725원과 그리고 정확하게 면밀하게 PCL의 주가가 상승 파동을 그려내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자리는 5,310원이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파동의 움직임은 이렇게 나오겠죠. 첫 번째, 이번 상승의 파동이 끝이 나는 자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저점을 높이면서 한 번 더 상승 파동의 자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PCL이다. 그렇다면 PCL을 매매할 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자, 영업이익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늘었다가 마찬가지로 증가됐죠. 그런데 증가됐다가 다시 감소하면서 유보율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해당 종목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다시 흑자로 전환되면 그뿐이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흑자로 전환되기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흑자 전환 이슈가 나오면서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5,310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윗단에 있는 제가 그려놓은 9,05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인데 기간은 길게 가져가셔야만 한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파동의 움직임과 5,310원을 넘어가기 이전에 5,310원의 캔들의 모양은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죠?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가 달린 음봉.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떨까요? 최근에 나왔었던 4,725원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간 이후에 갭을 띄우면서 나오는 음봉.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고점 가격 구간에서 갭을 띄우면서 음봉이 나온다? 내가 고점에 매수해서 물렸어도 음봉이 나온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매도입니다.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뻔한 움직임.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오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캔들의 모양이 나온다면 주가의 하락의 예상분은 최소 70% 이상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0% 아니죠.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낍니다. 단기 과열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갑자기 장중에 감자를 맞는 경우도 있고요.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리 좋은 호재성 유상증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상승을 보여주기보다는 누르면서 간다. 그것이 바로 이 30%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입하실 때 정치 테마주들도 마찬가지,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 맥신도 마찬가지, 반도체, 제약, 의류, AI 모두 다 마찬가지로 해당 캔들의 모양이 나와준다면 마찬가지로 매도하셔야만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넘어갈 때 4,725원에서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어디죠? 5,310원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자리는 잡아볼 수 있다. 단 넘어갔을 때 슈팅이 나오지 않는다는 계산하에 매도가 가능한 자리들이에요. 하지만 4,725원은 넘어가는 순간 1차 매도가 가능하고 5,310원 같은 경우에는 상승 파동을 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순간이 아니라 넘어가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매도를 잡아야 된다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캔들의 모양도 중요하고 제 기법의 종목들이 잡히는 자리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 중에 기법을 포착하는 방법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유정 앵커님께서 그 기법에 대한 선물 드릴 겁니다. 토로 종목 포착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 역시나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금 전까지 전문가님께서 PCL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PCL 종가 대비 수익률이 무려 37% 넘게 나왔고요. 단기적으로 4,725원, 5,31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공략하면서 수익 챙겨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조건 검색식도 받아가시고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종목 상담을 진행합니다. 보유 종목들 물려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혹은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언제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진행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고요. 매수가는 5만 원에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올라주고 있죠. 오늘도 15% 넘는 강세 74,4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도 굉장한 상승세 보여주며 수익권이신데요. 전문가님, 두산 로보틱스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두산 로보틱스는 매수가 자체가 매우 위험한 자리였지만 정말 잘 잡으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걱정되는 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장된 첫날의 고가를 이탈할 때에는 매도를 잡으셔야 된다는 자리를 설명드릴 건데요. 67,600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최근에는 넘어갈 때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 구간이죠. 그런데 넘어간 이후에 주가가 눌리게 된다면 67,600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 어떤 캔들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오면서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엔 그때부터는 구태여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올라가야 하죠. 그런데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서 반도체가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와 반도체가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제약바이오 반도체와 엮여 있는 건 AI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가 앞에 붙었었죠. 하지만 의료 AI가 결국엔 로봇 관련주들을 후속 테마로 사이클 순환이 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이걸 겁니다. 바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채 비율은 줄어들었는데 유보율은 이번에서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부채 비율보다 유보율이 더 높기는 하나 큰 격차가 안 나죠.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로봇 시장에 호황기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도 결국에 지지가 되어 주어야 하는 자리는 67,600원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으시지만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양봉이 지속되는 한 종목을 보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양봉이 지속되다가 음봉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양봉의 캔들이 5% 이내의 캔들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올 때 마찬가지로 5%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가 가능하신 거죠. 왜? 종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다가 거래량도 붙으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죠.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 겁니다. 줄어든다는 말은 그만큼 시장에서 점차 소외된다는 말인데 왜 소외가 되겠습니까? 힘을 너무 많이 실어서 조금 쉬어가야 하니 다른 테마 나와주세요 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테마의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테마의 순환매는 제약주, 바이오주, 반도체, AI, 로봇 등과 같은 테마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는 정치 테마주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테마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올라갈 수 있겠죠. 단기간에 호재로 올라갈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지속성이 있느냐, 지속적으로 상승해 줄 수 있는 모멘텀의 뉴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테마가 오히려 덮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테마주까지 바라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했던 건 의료 관련이었죠. 의료 관련된 종목들, AI 관련된 종목들, 거기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결국엔 바이오와 연결되어 있는 유전자 관련, 그리고 최근에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었던 반도체,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들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난다면 내가 유전자는 더 갈 텐데 왜입니까? 지금 당장 유전자 가위에 대한 내용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기까지 얼마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반도체를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그것만 보는 게 아니죠. 전기차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랑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수가 아직 올라가야 되는 자리까지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의료 쪽을 더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AI를 보다 보니까 뷰노가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뷰노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루닛까지도 보이실 텐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뷰노보다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뷰노가 더 한번 올라주어야 루닛이 따라갈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으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올라가려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은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시장이 붕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건 이 자리는 무조건 가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말간에 어떠한 호재 이슈가 나올지 아니면 뉴스가 있지만 아직까지 엠바고 형식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올라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왜? 너무 단기간이었죠. 첫 번째 윗꼬리 그리고 두 번째 윗꼬리까지 만들었는데 오늘 음봉이 나온다면 두산 로보틱스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갔겠죠. 하지만 내려가지 못했고 오히려 종가를 양봉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갭을 띄우지는 않았지만 상장 첫날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에 나오는 상승은 1차 파동이겠죠. 그 말인즉 2차 상승 파동과 3차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전에 상장됐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와 밀리의 서재 등도 있죠.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바닥 구간에서 멈춰 있다라는 것과 테마주로 엮여가고는 있지만 그 힘이 결국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와 밀리의 서재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호예수 물량이 해지가 되는 그때 바로 밀리의 서재는 다음 주 월요일이겠죠. 그때 투매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투매가 나오는 이유는 보호예수 물량이 해지가 돼서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매도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밀리의 서재가 지속적으로 자리만 유지하고 있다면 아니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자리를 유지하고만 있다면 밀리의 서재도 동일한 식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따라 올라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이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조금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자,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은 괜찮으나 어디까지 설명드렸던 자리는 하나죠. 67,600원을 이탈하려 할 때는 윗단에서 매도를 못하셨어도 비중의 5%는 정리를 하셔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는 건 두산 로보틱스가 차트 자체가 붕괴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지 바라보시면서 1차 매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두산 로보틱스의 차트를 거의 매일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관점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너무나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더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일단 67,600원을 이탈하려 할 때는 비중의 5%는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또 2차, 3차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두산 로보틱스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만의 비법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입니다. 매수가 20만 2천 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제약바이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셀트리온 최근 유럽 의약품청에 바이오시밀러의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죠. 오늘 주가는 2% 넘게 빠지면서 16만 8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종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3사 합병에 대한 이슈입니다. 3사 합병으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은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차트를 보고 있으면 그 차트의 위치에 따라서 수급이 붙는다라는 걸 차트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 뉴스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차트 매매가 중요하냐면 뉴스가 없어도 고점의 가격을 넘어갈 때 수급이 붙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붙는 요인이 또 하나가 있죠. 뉴스가 나왔을 때. 그렇다면 수급과 뉴스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가격이 20만 2천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올려서 가격을 보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 가격단은 충분히 넘어가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20만 7천 110원이 되겠죠. 이 가격을 넘어가 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상승 파동으로 보여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려오다가 첫 번째 상승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해당 가격 구간을 넘어가주는 상승이 나와주어야 2차 상승 파동이 되는데 지금 다시 초기화됐습니다. 그 말인즉 지금부터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느 자리를 돌파하면서 과거 시점에 어느 자리를 돌파하면서 1차 상승 파동을 만드는지가 중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달할 수 있는 자리, 결국 2차 상승 파동이 나와주어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20만 7천 원이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보시죠. 올라갈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는 거예요. 기업을 분석해서 볼 때 간단하게 보시는 부분들 뭡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점차 증가되고 있죠. 거기에 부채 비율은 점차 감소하면서 유보율을 점점 쌓아갑니다. 거기에 3, 4합병까지 있죠. 그렇다는 말은 3, 4합병을 하기 이전에는 자회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내가 가게를 하는데 내가 옷을 만들어 파는데 이 옷을 그냥 시장에 나가서 팔면 될 것을 굳이 매장을 만들어서 그 매장에 옷을 갖다 놓고 추가적인 유통 비용을 만들어서 마진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단일화가 된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줄어든다 하더라도 박리담회가 가능해지겠죠. 박리담회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인지도를 얻어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20만 7,110원이다. 그렇다면 그 윗단은 불가능하겠느냐? 아니죠. 여기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에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이번 상승 파동으로 한 번에 올라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다릅니다. 올라가기보다는 내려오고 지지받고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 자리는 1차 상승 파동이 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가 준다면 1차 상승 파동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가 되는 지지선이 높아지면서 위로 대각선으로 지지선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20만 원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6개월 이상 지켜보셔야 도달 가능하며 돌파한다면 그때는 물량의 절반은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까지 살펴봤습니다. 셀트리온 당장은 조정받을 수 있지만 20만 7,110원까지는 오를 수 있으니 6개월 이상 편안하게 마음 먹으시고 돌파한다면 일부 매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만의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시장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는요. 로켓 배송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도 히든 종목으로 공개가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난 뒤 방송이 끝난 직후에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인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인데 조류 독감과 육계 관련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류 독감, 육계 관련주 엮어서 봤을 때 시장에서 한 번씩 부각받긴 하나, 부각받을 때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긴 하나 그 지속성이 많이 부족했었죠. 예를 들면 대장주처럼 느껴지시는 하림과 그리고 마니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류독감으로 바라봤을 때 조류독감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말인즉 스마트팜이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육계로 바라봤을 땐 제육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수직 계열화 업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종속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수직 계열하기 때문에 신선육 및 육가공 제품 유통업체인 델리퀸이 있고요. 종계 사육 및 부화업체 농업회사 법인인 한국원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가공 제품의 생산 및 유통업체인 체리푸드까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미 제가 방금 말하는 것에 종목의 힌트가 나와버렸지만 아시는 분들은 미리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모멘텀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국적으로 럼피스킨병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6개 관련주가 부각받았습니다. 다만 관련주의 차트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 럼피스킨병이 확산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6개 관련주 모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점을 경신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없다. 왜? 시장에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20년에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 21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서 가파르게 상승세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2분의 1 감소됐고요. 유보율은 2배 가까이 증가됐다. 무엇이냐? 부채는 줄어들고 유보율은 늘어났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더미는 내려앉고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산은 늘어났다. 관련주로는 이지홀딩스, 교촌 F&B,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등이 있는데 자, 관련주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교촌 F&B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찍은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렇다면 해당 가격 구간은 결국에 마찬가지로 뭡니까?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죠. 그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이 자리를 돌파해야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 자리가 아니라 해당 가격의 자리를 넘어갈 때 교촌 F&B가 1차 상승 파동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외에는 볼 게 없습니다. 모두 다 비슷한 차트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윗꼬리가 긴 음봉,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는 윗꼬리도 없습니다. 그냥 갭 띄우고 음봉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고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구간을 넘어갈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횡보하면서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종목 보시죠.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바닥에 저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저점을 이탈했죠. 이탈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움직임은 보여주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관심도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거래량을 보고. 거래량이 붙고 있지 않다라는 건 해당 종목은 자기들끼리 놀고 있다. 그렇다면 이지홀딩스는 조류독감과 6개 관련 두 가지 모두 다 엮여 있는데 이번에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데 놀고 있어도 이 자리를 넘어간다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겠죠. 그 자리는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20% 이상 상승하면서 해당 가격을 넘어가는 그 자리가 돌파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촌 F&B와 마찬가지로 이지홀딩스 또한 넘어가야 되는 자리를 설명드렸지만 아직은 진입하기에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하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똑같죠?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가 달린 음봉. 똑같습니다.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가 달린 음봉. 그렇다면 하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가격 구간에서 또 똑같이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해당 가격까지만 올라가고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한 가지 더 저점을 찍은 이후에 최근에는 저점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림은 진입 관점으로 괜찮습니다. 다만 언제 검은색 저항선을 확실하게 지지 밟은 이후에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우팜투테이블은 마찬가지로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고 주가가 최근에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를 만들었죠. 이 자리만 돌파한다면 동호팜투 테이블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매우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마찬가지죠. 저점 동전주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이번에는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고점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져 있고요.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박스권 안에서의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 자리였죠. 그렇다면 1985원을 넘어간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이 종목은 11월 23일인 어제 토르기법으로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를 만들긴 했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기법이 포착됐을 때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를 만들어도 고점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입하실 수 있는 가격은 1,730원 아래입니다. 오늘의 종가 가격이 아니라 1,730원 아래로 내려올 때 진입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땡땡땡땡 네 글자입니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CL입니다. 유전자, 의료기기 관련주로 최근 유전자 치료 기대감이 부각되며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조류독감 6개 관련주로 럼피스킨병 확산이 지속되면서 6개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히든 종목은 무엇일까요?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가 베팅 장 막판 10분간 시장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종가 베팅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